저는 30년 동안 체온과 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박성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손발이 차갑고 가슴이 막히는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혈관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무시는 앞으로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작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증상 느끼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생강이 좋다는 말을 듣고 이것저것 드시지만 잘못된 방식 때문에 오히려 몸을 더 차갑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생강청을 달달하게 만들어 먹거나 껍질을 깨끗이 벗겨서 사용하거나 잠깐만 익혀서 쓰는 방식은 사실 체온을 올리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만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연구자로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생강을 열심히 드시면서도 왜 효과가 없는지 의아해하셨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생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체온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소화 기능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생강의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체온을 실제로 끌어올리는 찐 생강의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손발이 늘 차갑고 피로가 쌓이는 분들, 가슴이 답답하고 순환이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요즘 손발이 시리거나 가슴이 답답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70 중반의 이정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겨울만 되면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져서 이불을 덮고 있어도 한기가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죠. 게다가 식사만 하면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으셨고 주변에서는 나이 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뭔가 해결책을 찾고 싶으셨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생강이 체온을 올린다는 글을 보시고 희망을 가지셨죠. 직접 시장에 가서 생강을 한 박스 사오셔서 설탕과 꿀을 듬뿍 넣고 생강청을 만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크게 한 술씩 드셨어요. 처음 며칠은 속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느낌이 점점 심해졌어요. 손발은 여전히 차갑고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열심히 드셨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생강이 나한테는 안 맞나 보다 하며 포기하려고 하셨죠. 그때 제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생강청이 문제였습니다. 설탕과 꿀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생강 본연의 효과를 전혀 못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어르신께 찐 생강을 권했습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40분 이상 찌고 그걸 2mm 두께로 썰어 완전히 말린 다음 아침 식사 후에 따뜻한 물에 우려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다시 시도해 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2주 만에 속이 한결 편안해지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발바닥에 온기가 살짝 돌아오는 걸 느끼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겨울인데도 예전처럼 손발이 얼음장 같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찐 생강차를 드시며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체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올바른 생강 활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생강 사용법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열심히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체온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달달한 생강청입니다. 생강을 꿀이나 설탕에 재워서 만든 생강청은 먹기는 편하지만 체온을 올리기는커녕 혈관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한국영양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 음료를 섭취한 후 혈관 염증 지표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설탕이나 꿀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과정에서 혈관 내벽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관이 이미 약해진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당 부담까지 더해지면 혈관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71세 김준길님은 생강을 꿀에 재워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드셨는데 손발은 더 차지고 속은 더부룩해졌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생강보다 당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은 건강해지려고 매일 생강청을 드셨는데 오히려 혈당만 올리고 계셨던 거죠. 생강청 대신 찐 생강을 사용하시면 달콤함을 줄이면서도 체온 상승 성분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당이 높은 재료와 생강을 섞으면 염증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강 자체는 항염 효과가 있지만 설탕이나 꿀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그 효과가 상쇄되고 오히려 반대작용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생강청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방법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로 짚어드릴 내용은 생생강입니다. 생생강은 매운맛이 강해서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큰 자극이 됩니다. 국내 소화기 연구기관에서는 매운 성분이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보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생생강을 드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매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날 것 상태에서는 위벽을 자극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정도 자극을 견딜 수 있지만 위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은 금방 속이 쓰리고 불편해집니다. 69세 이성우님은 아침마다 빈속에 생생강차를 드시다가 속쓰림이 심해져서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몸을 망치고 계셨던 겁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찐 생강으로 바꿔 체온 상승 성분을 안전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생강을 찌면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변하는데 이 쇼가올이 바로 체온을 올리는 핵심 성분입니다. 매운 성분은 부드러워지면서도 체온을 올리는 활성 성분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죠. 공복에 자극적인 생강을 드시는 것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속쓰림 때문에 생강을 꺼내기 겁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찐 생강으로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는 생강 껍질을 벗겨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먹으려고 생강 껍질을 모두 벗겨내시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효능을 크게 낮추게 됩니다. 식품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보면 껍질 부위에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껍질에는 생강의 핵심 성분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면 정작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과 껍질을 벗겨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과도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배문희님은 생강 껍질을 모두 벗겨서 사용하셨는데 아무리 드셔도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은 한 달 내내 매일 생강을 드셨는데도 손발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나중에 껍질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2주 만에 손끝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생강은 흙만 깨끗이 씻어내고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세미나 솔로 흙을 문질러 씻어내면 됩니다. 껍질 제거는 영양소 손실로 직접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생강을 어떻게 다듬어 사용하시나요? 네 번째는 생강을 잠깐만 익히는 습관입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생강을 10분 정도만 찌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체온을 올리는 성분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습니다.
해외 식품과학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강의 활성 변화가 특정 시간 이후에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40분입니다. 생강을 쪄서 성분이 변하는 과정은 화학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분이나 20분 정도 쪄서는 겉만 익고 속은 제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66세 오찬일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10분 정도만 찌고 사용했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매일 생강을 드셨지만 변화가 없어서 생강이 효과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40분 이상 충분히 쪄서 사용하니 체온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생강은 반드시 40분 이상 충분히 쪄야 활성 성분이 완성됩니다. 서두르다가 효능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혹시 시간이 아까워 생강을 대충 익혀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40분 이상 충분히 쪄보세요. 다섯 번째는 저녁에 생강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생강은 체온을 올리는 성분이 강해서 저녁에 드시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체온 상승이 늦은 시간에 오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생강을 드시면 반대로 체온이 올라가면서 뇌가 깨어나게 됩니다. 수면은 체온 조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체온을 낮춰서 깊은 잠에 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생강을 드시면 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깨집니다. 72세 박영애님은 취침 전에 생강차를 드셨다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잠들기 전에 생강차를 마셨는데 오히려 잠을 설쳤습니다. 생강은 아침 식사 후에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체온이 따뜻하게 유지되면서 활동력도 좋아집니다. 저녁 시간에는 생강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생강 드시고 더 깨어난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아침에만 드셔보세요. 여섯 번째는 찬물에 생강을 우려 마시는 습관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재료인데 찬물에 우리면 그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체온을 올리려면 반드시 따뜻한 물에 우려야 합니다. 70도에서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생강을 넣고 5분 이상 우려야 성분이 제대로 우러나옵니다. 찬물에서는 생강의 활성 성분이 물에 잘 녹아나오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이어야 성분이 빠르게 추출되고 몸에 흡수도 잘 됩니다. 68세 정민수님은 여름이라는 이유로 생강을 찬물에 우려 마셨는데 아무리 마셔도 손발이 여전히 차갑다고 하셨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생강은 따뜻한 물에 우려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찬물에 우리면 생강의 활성 성분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몸을 더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름에도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에 우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더운 여름이라도 따뜻한 생강차를 천천히 마시면 오히려 몸의 순환이 좋아져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는 습관입니다.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생강은 강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주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조각 정도가 적당하며 그 이상 드시면 입안이 얼얼하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73세 강미영님은 빨리 효과를 보려고 하루에 생강을 10조각 이상 드셨는데 오히려 위험이 생겨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양을 늘렸는데 오히려 병을 키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두 조각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잘못된 사용법을 알았으니 체온을 실제로 1도 올리는 올바른 활용법을 확장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찐 생강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찐 생강의 두께와 건조 방법입니다. 생강을 찌고 나면 반드시 잘 말려야 합니다. 찐 생강은 성분 구조가 달라져서 열을 몸속 깊이 전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너무 얇게 썰면 건조 과정에서 성분 손실이 커집니다. 2mm 정도 두께로 썰어서 햇볕이나 건조기로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얇게 썰면 빨리 마르긴 하지만 중요한 성분들이 날아가 버리고 너무 두껍게 썰면 속까지 마르지 않아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조가 덜 되면 보관 중에 상할 위험이 높습니다. 겉만 마르고 속이 덜 마르면 습기가 남아서 금방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손으로 툭 꺾었을 때 뚝 소리가 나야 건조가 완성된 겁니다. 구부려 봤을 때 휘어지면 아직 덜 마른 거예요. 완전히 건조되면 딱딱하게 부러집니다. 건조 상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말려보셨나요? 햇볕에 말리든 건조기를 사용하든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추와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추는 생강의 자극을 부드럽게 만드는 최고의 짝꿍입니다. 찐 생강을 끓일 때 대추를 함께 넣으면 속 편안함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생강만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는데 대추를 넣으면 그런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추는 성질이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워서 생강의 매운 기운을 완화시켜줍니다. 두 재료를 함께 쓰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다만 당이 높은 대추는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찐 생강을 끓일 때 대추 5알 정도만 넣으면 충분합니다. 대추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단맛이 강해져서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속이 약한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대추를 꼭 함께 넣어서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계피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계피는 따뜻해진 체온을 말단까지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이 몸속 깊은 곳에 체온을 올려준다면 계피는 그 열을 손끝 발끝까지 골고루 퍼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손발이 특히 차가운 분들은 찐 생강에 계피를 함께 넣어 드시면 효과가 훨씬 빠릅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생강으로 올라간 체온이 계피의 도움으로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다만 계피는 향이 강하니 적은 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계피 한 조각 정도만 넣어보시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찐 생강에 계피 한 조각을 더해서 하루에 한 잔씩 드시면 손발 온기를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손끝이 시리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계피를 꼭 추가해 보세요. 네 번째는 마시는 시간입니다. 아침 직후는 혈관이 가장 활발하게 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 시간에 찐 생강을 드시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고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때 생강을 드시면 온종일 효과가 지속됩니다. 다만 공복에 마시면 속이 놀랄 수 있으니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따뜻한 물에 찐 생강 2~3조각을 넣어 우려 마시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하세요. 아침 루틴을 이미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찐 생강차를 하나 추가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보관 방법입니다. 찐 생강을 잘 말렸다고 해도 보관을 잘못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완전히 건조된 찐 생강은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습기가 있는 곳에 두면 다시 축축해지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되지만 꺼낼 때마다 온도 차이 때문에 습기가 생길 수 있으니 밀폐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유리병이나 밀폐 용기에 넣고 습기 제거제를 함께 넣어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말리고 제대로 보관하면 한 달 이상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양 조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찐 생강은 하루에 2~3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뜨거워지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조각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본인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적절한 양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찐 생강은 하루 이틀 드신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드셔야 체온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습관이 되면 번거롭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한 사실은 단순합니다. 생강이 좋다는 말은 맞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달달한 생강청이나 생생강은 생각보다 자극이 강하고 체온 상승 효과를 거의 얻기 어렵습니다. 껍질을 벗기거나 짧게만 찌는 것도 효능을 크게 낮추는 실수입니다. 저녁에 드시는 것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찬물에 우리거나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잘못된 방법들은 생강의 효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40분 이상 충분히 찌고 2mm 두께로 썰어서 완전히 말린 찐 생강은 몸속 깊은 체온을 올려 혈관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대추와 함께 끓이면 속 편안함이 좋아지고 계피를 더하면 손발 끝까지 온기가 퍼집니다. 아침 식사 후에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면 하루 종일 체온이 유지되면서 활력이 생깁니다. 잘못 관리하면 손발은 계속 차갑고 피로가 쌓이며 순환이 막힙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밤에 잠도 설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습니다. 겨울만 되면 몸이 움츠러들고 외출하기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하루가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따뜻함을 되찾게 됩니다. 손발 끝까지 온기가 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밤에 푹 잘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몸이 따뜻해서 활동하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생강을 사오셨다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40분만 시간을 내어 반드시 찌고 말려두세요. 한번 만들어두면 한 달 내내 따뜻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2주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분명해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일상 속 습관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 피로가 쌓이는 분들은 꼭 다음 영상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